포항시민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국민참여당 이동강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려 보니 저 혼자 깊어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산놀이로 창문 열고 밖을 보니 저생딸만 외로이 있다니 어서 멀리 떠난 내님 조시 언제나 오실 텐가 가슴 조여 기다려지네. 잘한다. 이거 신재가 공장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 건축물이고 또 포항시에서 이 건축물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신재강 공장 포스코는 현 상태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민들을 꼭 희생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허가를 지은 사람과 허가를 내준 사람에 대한 반드시 진상조사와 형사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권이 바뀌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경쟁관계 속에서 연봉 7천만 원짜리 포스코 직원들 작년에 4%, 3%, 올해 4% 이렇게 임금 인상해주면서 사실 우리 건설로도 건설 기능공들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10년 전보다 공사비가 떨어졌어요. 최근 수년간 6개 업체들이 도산을 맞았고 아마 9월달도 한 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렵다는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시기 속에서 중소기업들, 노동자, 서민들이 이득분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대기업들, 초일류 기업들은 그만큼 이득금이 올라갔다. 중소기업이 줄어든 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현 정부에서 동반 성장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올바른 분배와 올바른 조사, 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모든 회계 결산 문제를 우리 이사들에게 옳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투명하게 원만하게 모든 것을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계산이 회계가 너무나 엄청난 돈이 차이 납니다. 국회에서 보게 된 경우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많은 이상의 소액으로 의하고 1647명이 지금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있는 표현의 기본 자유를 갖다가 무시한 행위죠. 그 헌법에 있는 기본 표현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들, 즉 헌법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이 어려운 점을 갖다가 좀 익히 아시고 좀 많이 돌봐주시기. 제가 살고 있는 그 양덕동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통학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조속한 시간 내에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은 세금은 많이 올라가고 저는 월급이 몇 년째 동결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더 기다려야 우리한테 세금이 돌아오는 건지 우리의 혜택이 돌아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쓰는지 어디에 그거를 쓰길래 그걸 아무 저항도 않고 내고 있는 이런 일반 서민이 받는 혜택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정말 서민들이 큰 기업이 아니고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고요. 내가 좀 더 많은 능력이 된다면 내가 무등을 태우고 갈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내가 업고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그 유시민,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사람, 그리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전 보복부 장관 시절의 유시민과 지금의 유시민은 너무 다르다. 그 진보신당과 그 민주노동당이 그 합종 연행을 꿈꾸시던데 제가 아는 유시민은 그쪽과는 다른 사람이다. 왜 갑자기 그쪽과 손을 잡는가? 본인의 성향이 변한 건지 아니면 선거 전략의 일환인지.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고 자신의 눈앞에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에 있어서 과연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수권 정당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수라고 말을 하고 수권 꼴통이라고 이해를 하는 집단들에게 척결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저희 그 참교육학부모에서 요즘 그 아이들 무상급식 운동과 지금 반값 등록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밥에서만은 정말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도 같은 경우 전라도라든가 경기도는 거의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 경상도 포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급식들을 내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포항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좀 뒤를 봐서 이 반값 등록금 서명운동에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나와서 드리고 싶은 제 말이었습니다. 포항이 60년간 경제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경제 발전에 묻혀 동해면은 발전하는 만큼 더 낙후되어 왔습니다. 신대강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전에 공항을 확장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우리 대문으로 공항이 300마다 더 확장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공항 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장하고 국회의원은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막 그냥 살아라, 더 해줄 게 뭐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지금 앞으로 또 공항이 확장되면 동해면 더 발전된다고 합니다. 집 앞에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데 누가 와서 살라고 그럽니까? 지금 지난 노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원노조도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건강해지는 가는 과정에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설립했습니다. 근데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이 저희가 노조를 설립하고 하원노조가 운영되려는 필수적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를 신청했는데 보기 좋게 거부했습니다. 왜 노동부 장관이 안 된다 그랬으면 안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허가를 반려해가지고 저희 42명을 이래 답답한 구름텅이로 몰아넣은지 참 답답합니다.
먼저 포항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포항 시에서 특정 정당을 많이 이제 지지하시는데 특정 정당만을 이렇게 묻지마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까 마음껏 이제 시민들,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좀 견제할 수 있는 야권의 야당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9분의 포항 시민들이 나와서 말씀 주셨는데 뭐 하나하나 제가 바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이 행사가 말씀을 듣고 바로 무슨 해결책을 드리는 행사라기보다는 저희 국민참여당이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총선 치를 때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낼 때 국민들이 목마르게 그렇게 바라는 이런 걸 중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플랜트 건설노조 포항 지부장 박신용님, 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공생발전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작년에는 뭐 공정사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포스코 회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는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던데 원가 절감 30% 하라고 그렇게 몰아대면 납품 단가 깎아내고 뭐 후려치고 또 발주할 때 가격 후려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협력업체하고 중소기업 쥐어짜가지고 경비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은 연간 조 단위로 당기순이익 올리고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전부 말라 죽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포스코의 장부에 당기순이익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혼자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가 절감은 필요하지만 협력업체 중소기업들 쥐어짜가지고 결국은 협력업체의 기업 망하고 근로자들 힘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월급이 깎이고 이러면 여기 떡볶이집 또 토스트 가게에 와서 못 사 먹잖아요. 그러면 포항 경기도 다 나빠지고 포스코 주주들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포항 시민들은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포스코가 여기 올 때까지 포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모아서 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거기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이사하시고 계신 이성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복지부 장관이면 당장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감사하라 할 텐데 지금 복지부 장관은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뭐 경제관료 하던 분을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만 기다려주시면 내년 선거에서 정권 바꿔가지고 정말 똑바로 일할 복지부 장관 보내서 감사하도록 할 테니까 경북 지역 시각장애인협회 분들 혹시 지금까지 일 처리 잘못하신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바로잡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그전에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에는 복지부 직원들이 요새 찍히면 진급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문자 주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 주고받는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조용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 songyuan 우리 학교 선생님 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뭐 한 5만원쯤 냈다가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으면 파면되고 해임되고
잘못하면 연금도 못 받고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OECD 선진국 중에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가입을 못하고 정치활동을 못하게 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뭐 무슨 돈만 많이 벌면 선진국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의 권리를 헌법대로 다 보장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이명박 대통령님 마음 좀 고쳐 잡숫고 단돈 5만원 10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1,500명 넘게 이렇게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야당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소액 후원의 길을 합법화하는 이런 법 개정을 빨리 해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도 법 개정이 되면 면소 판결돼서 되게 이제 재판이 중단됩니다. 저희 올 가을 정기국회 야당들이 마음을 모아서 법 개정 추진하도록 하고 정 안 해주면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국회 권력 바꿔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김덕근 님이 월급은 동결되고 세금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죽겠다. 아들 볼락도 없고 사모님 볼락도 없다.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오늘날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아들은 무등 태우고 가고 싶고 부인은 업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런 자세를 배워서 저도 아들은 무등 태우고 제 집사람은 업고 다니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웅용님 매우 정치적인 질문 주셨는데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전금수님 참교육 학부모회 활동하시는데 무상급식하고 반값 등록금 서명운동 한다는데 포항시민 여러분 서명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희 꼬마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은 급식비가 한 달에 5만원쯤 돼요. 제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지난 학기부터 급식비 안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인데요 1년에 9개월 정도 낸다고 보면 45만원이거든요 아이 둘 키우면 1년에 90만원 돈 100만원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세금 내고 우리 아들 밥값 안 내고 밥 먹이는데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은 똑같이 세금 내고 5만원씩 밥값 내시죠? 경기도는 또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서 경기도 내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잘 먹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깨놓고 말씀드리죠. 한나라당 시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시의원, 이렇게 한나라당 구청장, 한나라당 구의원 이렇게 뽑은 동네는 또 보수 교육감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 밥값 내셔야 됩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진보 교육감, 진보 도지사, 시장 뽑은 지역에는 밥값 안 내고 잘 먹입니다. 내년 총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우리 박장혜 선생님 동해면이 억울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플랜트 노조 우리 지부장님도 동해면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비행금지구역의 고도 제한을 어기고 위반해서 포스코 신세관 공장을 지은 게 원래 문제 아닙니까? 지어놓으니까 불법이 됐죠. 불법 저지른 사람 처벌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비행금지구역을 풀어버렸죠. 죄 지어놓고 죄 없는 거로 하려고 법을 고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수백 년간 살아왔고
지난 수십 년간 비행기 소음 견디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셨던 동해면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방법을 저희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항운노조 최병찬 총무님 아까 억울한 사연 말씀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올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동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상대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 개정해서 복수노조를 열어줬고 노동부에서도 복수노조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정작 복수노조를 그 말을 믿고 만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항운노조는 노동조합이 근로공급자거든요. 그러면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노무 공급권을 받아야 되는데 노동조합은 복수로 열어줘 놓고 복수노조 만들어서 가니까 직업안정법에 있는 근로공급권을 노동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 노동조합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있던 노조 쪽에서 새 노조 만든 분들은 전부 다 해고해버렸어요. 이렇게 법 믿고 정부 믿고 노조 만들었다가 밥줄 끊기고 이렇게 된 분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으면 우리 시장님이라도 좀 나오셔서 박성호 시장님 좀 알아보시고,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그 수백 명의 가족들이 울고 있으면 누구라도 뛰어와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박 시장님 이야기 듣고 계시면 좀 살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서울 돌아가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노동부 장관한테 노무 공급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꼭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재형님, 포항시민들께 내년에는 견제세력 야당도 좀 찍어주라고 호소하셨는데요. 이분 말씀하고 아까 앞에 이웅용님 질문하고 섞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용님 질문 여러가지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발길 멈추시고 많이 구경하고 계신데 정당의 행사니까 제가 정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출신 이명박 대통령 나라 운영하는 거 만족하십니까? 영 아니죠? 아이, 잘할 줄 알고 찍어줬지.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안 찍어줬죠. 뭐 이명박 대통령 되셔가지고 포항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여러가지 얘기 있는데 뭐 좋아진 면도 있고 안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포항시민 여러분, 이명박 후보 찍어주실 때 대한민국은 망해도 포항만 살면 된다 이러고 찍어줬어요? 아니죠. 포항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되시고 뭐 했습니까? 5년 동안 부자들 세금을 100조 원을 깎아줬어요. 서울 강남의 땅 부자 집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 주려고 세금을 100조 원을 깎아주고 국가 채무 나라 빚을 100조 원을 늘려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안 그래도 나라 살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 진짜 좋은 거라도 어디 한 군데만 먼저 시범사업 해보고 괜찮으면 딴 데 또 하면 되지. 아주 그냥 4군데를 한꺼번에 해서 공기단축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 운영하듯이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는 엉망돼가지고 지금 강원도 북부지방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되면서 멀쩡하던 현대아산그룹 3천억 원 투자했는데 다 날리고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기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남북한이 항로 바닷길 하늘길을 공동 이용하다가 그거 이제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1년에 북한 비행기가 대한민국 항로를 몇 대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대도 안 지나다닙니다. 북한 영공을 대한민국 비행기가 몇 대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수천 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있어요. 근데 뭐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잘 하려고 해도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남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저희가 소문 듣기로는 대통령께 무슨 보고 드리면 3분 이상을 보고를 못한대요. 3분 되기 전에 그거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뭐 아시긴 뭘 아세요. 국가 운영이 얼마나 복잡한데. 여하튼 우리 포항 시민들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꾸는데 임기 5년 대통령 뽑았으니까 뭐 임기 동안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선 내년 총선 때가 돼도 대통령 임기는 10개월이 남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좀 더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서민들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은 하시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데 지금 나라 걱정, 원래는 나라가 국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이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나라가 국민들 걱정하게 하려면 야당들이 힘을 좀 모아라. 이게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야당이 힘을 모아야죠. 여당이 잘못할 때는 야당이 힘을 모아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당이 다 통째로 합치든가, 그게 어려우면 좀 작은 정당들, 진보 정당들이라도 좀 합쳐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어봐라. 그게 시민들의 요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보고 진보당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원래는 그분들하고 같이 80년대에 민주화운동 했습니다. 노동운동도 하고. 당신이 변한 거냐 전략이냐 두 개 다 합니다. 좀 변하기도 했고, 뭐 변했다는 게 내 생각만 꼭 옳은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고칠 점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친구들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의 친구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려다 보니까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친구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상 친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바꿔가지고 친구들 하자는 대로 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거는 자꾸자꾸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다 자기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 맘대로만 하면 단결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친구들하고 함께 하려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좀 달라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힘을 합쳐서 좀 생각도 똑바르고 세력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그런 정당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민 여러분 좀 밀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민주당하고는 당장은 합치기 좀 어렵고요. 좋은 친구가 돼서 손잡고 후보도 단일화하고 정책도 서로 단일화해가지고 막 야당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예, 국민참여당 아직 생긴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별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시대에서 나라가 국민들 챙겨주는 그런 시대로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 고집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말 잘 들으면서 국민들 여론을 잘 들으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